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9시 뉴스에서는 KBS가 추적한 새로운 성범죄를 고발합니다. 4년 전 N번방 사건 뒤에도 더 은밀하고 악랄해진 디지털 성범죄를 쫓아서 KBS는 지난해 성착취범 L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L은 결국 몇 달 전에 호주에서 붙잡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해드릴 문제는 성착취와 불법 사금융이 섞인 신종 범죄입니다. 취재진은 이걸 성착취 추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법은 이렇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돈이 급한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들의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인증 절차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더치입니다. 돈 빌린 사람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뒤에 지인들의 연락처로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살인적인 이자도 요구하는데 못 갚으면 실제 성착취 영상을 받아내 퍼뜨리는 겁니다. 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젊은이들이 걸려들고 있습니다. 먼저 피해 실태를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여성 김모 씨. 지난해 초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생활비, 아빠 뭐 병원비 이렇게 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은행에서는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하셔서 결국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에 문의를 넣게 됐습니다. 합법 등록업체라는 곳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고 그중 한 곳에서 20만 원을 빌렸습니다. 무담보인 대신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지인들 연락처가 필요하다면서 지인 집 주소, 지인 이름, 직장명까지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단 일주일 만에 갚을 돈이 2배가 됐습니다. 다급한 맘에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빌려 일부를 상환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연체료 시간당 20만 원씩은 붙이셔야지. 이거 안 보내시면 직장 그냥 잘리게 하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율의 빚 독촉과 협박, 지인들에게까지 전가됐는데 대출 당시 요구했던 연락처가 바로 여기에 이용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한 시간에 뭐 15만 원인가 한 20만 원 더 올리겠다. 직장 동료한테는 욕설까지 하면서 이 돈을 그러니까 빌렸는데 또 안 갚아서 결국 직장까지 그만뒀지만 갚을 돈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김 씨에게 사채업자들은 성착취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텔레그램 쪽으로 영상 찍어서 보내주면은 기한 늦춰주겠다. 동생 초등학교까지 찾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시키는 대로 저는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기한 연장 등을 미끼로 계속해서 성착취의 강도만 높아져 갔습니다. 영상을 거울 대고 이렇게 찍었는데 그건 안 되고 하는 모습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또 해서 올렸는데 그 방이 아예 폭파가 된 거죠. 1분 안에 방이 폭파되어서 가족들의 일상까지도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뭐 소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웃음겨 2개이죠. 나 그게 소리가 엄청 했어요. 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달라는 거죠. 영상은 누구한테 있는데 그랬더니 자기 친구한테 있대요. 영상은 하나 가지고 영상을 다 달려온 거예요.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처리 결과는 무혐의 종결이었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서 한 거 아니냐. 누가 이거 자발적으로 이걸 사진 찍는 영상 보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성착취 추심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20대 남성 김모 씨. SNS 계정을 담보로 15만 원을 빌린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연속으로 120통이가 찍혀 있었어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은 지인들한테 한 명씩 똑같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죽이겠다. 나체 사진을 보내면 멈추겠단 말에 허겁지겁 사진을 보냈지만 사채업자들은 김 씨의 신상과 사진을 넣은 지명수배 전단까지 만들었고 이를 지인들 SNS에 뿌려댔습니다. 팔로우돼 있는 지인들 태그해서 2시까지 안 보내면 유포한다는데 전부 다 유포가 된 상태였어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KBS가 이번 취재를 통해 확인한 성착취 추심 피해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온라인상에 퍼졌을 때 그 피해가 더 광역화되고 또는 장기화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고리사체와 성착취, 이중의 고통으로 피해자들을 올가매는 이 범죄는 여러 일당이 조직적으로 공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최은진 기자, 사례를 보니까 시작이 15만 원, 20만 원 이렇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급한 사정을 노린 거네요.
네, 아주 가벼운 그리고 네. 일반적인 소액 대출인 척 돈을 빌려주고는 그리고 치밀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성착취의 올가미를 씌우는 수법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채무자가 합법금융인 줄 알고 이제 A라는 업체에서 돈을 빌립니다. 네. 그러면 이 이자가 빠르게 불어날 테고 그리고 갚으라는 독촉이 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제때 갚지 못하면 다른 제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업체 B 업체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일단 거기서라도 돈을 빌려서 갚아라. 네. 이제 이렇게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그때부터는 괴롭히는 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뭐 이자 좀 깎아줄까, 뭐 상환 기간 좀 늦춰줄까 이러면서 이제 성착취 영상, 그런 사진 등에 대한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네. 아까 뭐 순식간에 뭐 전화를 120통 걸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사방에서 조여가는 게 N번방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수사망을 피해가는 것 또한 그 N번방 닮은 꼴이거든요. 네. 사채업자들이 일단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성착취 자료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을 소위 폭파한다 그러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계정을 탈퇴하기도 하고요. 또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 이런 것도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서될 만한 건 다 없앤다는 얘기인데 이 취재 과정에서 실마리를 잡은 건 없을까요? 네, 눈에 띄는 이름들이 몇 가지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실명은 아니겠지만 하강민, 백 팀장, 최도하 이런 이름들이 SNS상에서 이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에서 중복 등장한 이름들입니다.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과정, 그리고 돌려막기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면 신고 들어온 다음에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취재진이 직접 접촉하거나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 명입니다. 네. 이 불법 추심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 회원만 해도 600명이 넘고요. 아마 그쪽에도 추가적인 성착취 추심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그 전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법리 적용도 좀 허술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성착취물을 매개로 한 불법 추심이 이게 적발이 돼도 대법법 위반이나 불법 추심으로 처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불법 사금융에 성착취, 성폭력, 그리고 스토킹 등 여러 가지 범죄 형태가 결합한 그러네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법 적용을 넓히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서민들을 노린 범죄인 만큼 전세 사기 때처럼 전담 수사팀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최현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성범죄와 결합한 불법 사금융, 성착취, 추심 문제, 어제에 이어 또 고발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진과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낸 뒤 비싼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의 성착취 영상까지 퍼뜨리는 신종 범죄인데요. 오늘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들의 수법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합법으로 가장한 비대면 대출의 함정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현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급전을 문의했습니다. 합법 대부업체만 소개해준다는 사이트였습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고 법정이자만 준수한다.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믿고 했었는데 연결된 한 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락처 공유 앱을 전화기에 설치하란 거였습니다. 주소록을 공유하는 어플인데 설치하면은 제 핸드폰에 있는 연락처들이 싹 다 그 업자한테 전달이 되더라고요. 신청하고 돈만 갖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1,000만 명 넘게 다운받은 앱이라 이것도 위험할 거라곤 생각을 못했습니다. 업체가 제시한 이율도 법정 상한인 연리 20%. 그렇게 믿고 돈을 빌렸는데 이후로 말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정식적인 이자 20%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막상 이제 제 정보가 넘어가고 나면은 진행하자고 하면서 원금 이상을 요청하죠. 상환일을 딱 하루 넘기자 앱을 통해 넘어간 연락처들이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남성의 알몸 사진을 합성해서 성매매자다, 성매매범이다, 아동 성매매자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전단지를 허위로 만들어서 단체 카카오톡 방에 뿌리고 그 이후에는
회사로도 연락을 해요. 지인들과 연락이 끊겼고 직장에서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법 대출이고 일종의 보증 차원에서 지인 연락처와 사진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공통된 수법입니다.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 글 올린 지 20여 초 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8살. 성함을 여쭤볼게요. 그러고는 역시나 지인 연락처와 본인 사진 등을 담보처럼 요구합니다. 가족 관계나 지인 관계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뭐 피해가실 일은 없으세요? 신분증을 도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그냥 셀카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비상연락망은 저희는 어플을 통해서 받아요. 1시간 동안 10여 군데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는데 대부분이 업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디 업체인지 말하는 데는 없어요.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요. 문제 없는 업체라고도 주장합니다. 협력업체예요. 협력업체. 저희는 업체가 큰 업체예요. 협력업체도 한 40곳 정도가 있어요. 소액 대출이 급한 젊은 층은 대체로 금융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이런 수법에 속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서류가 들어가야 돈을 빌려주겠다. 이 서류로 이렇게 그렇게 장난을 하고 협박을 할 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출 중개 사이트의 공신력도 의심을 거두게 한 요인입니다. 대부 등록증 있는 업체들만 선별해갖고 회원가를 시킨 다음에 내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체를 제재를 하지만은 그 전에는 그 제재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해당 중개업체들은 KBS 취재가 시작된 뒤 실시간 대출 문의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현예슬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 기자, 이 피해 사례들을 쭉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이 대출 중개 사이트 여길 이용하다가 덫에 걸려들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출 중개 사이트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악덕 업체들이 외부에 많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광고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합법 대부업체들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그러고 나면 이 사이트에서 신청자들의 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에 불법 업자들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 나아가서 성착취 추심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불법 업체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그 대부 업체들이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외부에 있는 그 불법 업체들에게 전화번호 등을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요. 그렇게 빼낸 정보로 미등록 업체가 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최근에서야 이 문제를 인지하고 등록된 업체들도 대출 신청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먼저 신청자에게 전화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끔 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서 보셨듯이 저희가 글을 올린 뒤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로부터 전화가 온 걸 보면 사실 이 조치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런 대부업체 찾는 분들 아무래도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일 텐데요. 어떤 걸 좀 제일 주의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지인 연락처나 본인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요구한다면 조금 의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대출 심사 필수 정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런 걸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면 먼저 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대부업체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한 번 더 대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약에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들을 보게 되면 이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가족들이 알까봐 혹은 친구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숨기다가 피해가 커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숨기려 하시지 말고 피해 사실을 빨리 알린 후에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휴대전화나 메신저 아이디 등을 빨리 바꿔서 추심을 끊어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래 내역이랑 그 증빙 자료를 확보해뒀다가 금감원이나 대한법률 구조공단 등에 신고해서 법률 서비스 등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도 남기시고요. 자, 현예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초고금리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SNS 광고를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해 소액을 빌려주고 수천 %의 이자를 받아내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불법 사금융 신고가 12만 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고금리, 불법 추심, 불법 영업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신고 상담이 12만 3천여 건 접수됐습니다. 2020년 12만 8천여 건, 2021년 14만 3천여 건과 비교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들인 대대적인 노력에 비하면 성과는 미미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였습니다. 차단 의뢰가 2020년 만여 건에서 지난해 17,000여 건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고금리로 사채를 빌려주는 불법 대리입금 광고가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업자 등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콘서트 관람권, 게임 아이템 등을 사고 싶어하는 청소년을 유인해 우선 대신 입금해주는 행위입니다. 10만 원 안팎의 소액을 일주일 이내로 빌려주는데 금리는 최고 연 수천 %에 이릅니다.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한 고리대 영업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 불법 사금융 범죄는 먼저 수사 의뢰하고 수사당국의 업무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 등 취약 그룹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불법 추심 대응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연 최고 12,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 고리 대부업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대부업자들끼리 채무자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폰 앱까지 만들어 범죄에 활용했습니다. 김영록 기자입니다. 한 다세대 주택으로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 1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연 최고 12,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 6곳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신용 불량자 등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연 4,000%, 최고 12,000%가 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3천여 명에게 12,000회에 걸쳐 66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로만 25억 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가족 등을 끌어들인 단체 대화방도 만들어 제때 빚을 갚지 않을 경우 그들까지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비 연장 챙겨서 오겠다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욕설은 기본 장난이고 저희 친인척들한테도 협박을 하고 친구들한테도. 또 대출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해외에 팔려고도 했습니다. 빚을 잘 갚지 않는 채무자의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정보가 담긴 스마트폰 앱까지 만들어 공유했습니다. 그 신용 불량자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급하게 소액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고액의 이자를 내고. 경찰은 신용정보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66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2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